지금까지 설명한 방사능에 대한 측정 방법은 계측기에 들어온 방사선의 개수를 측정해서 이 개수를 방사선량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계측기에 들어온 방사선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 에너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를 분석하는 이유는 인간의 몸에 방사선이 영향을 미칠 때 에너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구별하여서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 세분화해서 정확히 알고자 하고, 또 하나는 방사선을 막는 차폐를 할 때 역시 차폐체 역시 방사선에 의해서 반가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안전 입장에서는 이 방사선의 에너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한 개의 방사선이 검출기에 입사돼서 에너지를 잃는 경우 이 에너지에 비례하는 만큼 전자를 여기시게 됩니다. 어떤 검출기에 방사선이 들어가서 모든 에너지를 잃었을 때 한 번 이렇게 에너지가 세면 셀수록 더 많이 잃는 이런 현상이라면, 즉 이렇게 잃은 이때 생겨진 전자의 개수를 세가지고 이 전자의 개수로 에너지를 간접 측정하는 겁니다. 물론 측정 원리에 따라서 전자일 수도 있고 삼광검출 이거는 빛의 강도일 수도 있고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먼저 이건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계측기에 방사선이 들어와서 전자를 만들고 이 전자의 개수를 이용해서 방사선의 세기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기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 방사선이 들어왔을 때 만약 여기가 100의 방사선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여기가 100이라면은 여기에 한 개 들어왔다 표시를 할 거고, 또 한 개 100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기의 특성상 여러 가지 오차가 발생해서 때로는 99로 표현할 때도 있고 때로는 101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100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99라고도 몇 변은 될 거고 심지어는 98이나 97로도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하게 100보다 큰 값인 101이나 102, 어쩌면 103이라는 값으로도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 값을 모두 세서 표시를 한 다음에 가장 총 개수에 대한 그래프만 그리면은 이런 형태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펄스라고 부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관찰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기인 이상 이 100의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을 100 정확히 표현을 못하고 이 100을 중심으로 이런 종 모양의 분포를 갖게 됩니다. 이걸 통계학적 용어를 쓰면은 이 입사 방사선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 종 모양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정규 분포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어떤 특정 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분포되는 걸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규 분포도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처럼 훨씬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포 값입니다.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반치폭이라는 개념입니다. 반치폭은 이 가장 높은 피크의 값의 절반 내서의 이 폭을 반치값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반치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뾰족한 종 모양이 될 거고 반치값이 크면 클수록 더 뚱뚱한 종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 반치폭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분해능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분해능이 뭐냐면은
가까운 두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단일 에너지이기 때문에 구별이 쉬웠지만, 만약에 인접한 두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값과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이 들어온다면, 실제 그래프는 이 표준 종 모양의 분포가 합해진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커다란 산 모양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게 한 개의 방사선인지 혹은 구별된 방사선인지, 구별되었더라도 이 원하는 이 값이 무엇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쳐져 버리면 이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근접한 에너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에너지 분해능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분해능은 이렇게 반치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즉, 이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똑같이 이 신호가 들어온다라도 이렇게 좁다면은 굉장히 쉽게 구별이 가능할 거고, 그럼 이 반치폭이 여기니까요, 만약에 이 값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합산값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구별이 어려울 겁니다. 이 경우 반치폭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분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해능, 즉 반치폭은 이 값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보통 반치폭 자체를 절대적인 에너지 분해능이라고도 하는데, 이 에너지 분해능은 검출기에 방사선이 일부가 흡수된 경우와 모든 에너지가 흡수된 경우를 구별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이건 통계학적 특성 때문인데, 방사선의 에너지가 일부 흡수된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만들어진 정보 전달자, 즉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푸아송 분포를 따릅니다. 이 푸아송 분포는 정규 분포의 일종이다 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따르는 게, 먼저 정보 전달자의 양은, 개수는 에너지를 한 개의 정보 전달자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로 평균 에너지로 나눈 값이 될 것입니다. 즉, 정보 전달자, 예를 들면은 342V의 방사선이 들어왔다면, 가스 충전형 검출기의 경우 W 값이 34이므로 정보 전달자 양은 총 10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 정보 전달자 양은 푸아송 분포를 따라서 결국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 푸아송 분포를 따를 때에 한정돼서 분산과 이 정보 전달자의 개수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 성립이 하고, 여기에 이 에너지 분해능, 즉 반치폭이 가우시안 분포로 된다고 가정할 때, 이 에너지 반치폭은 표준 편차의 2.35를 곱한 값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통계학적인 유도 과정에 의해서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두 가지 가정, 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 전달자의 양은 푸아송 분포에 따른다. 에너지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한다. 이 가정에 따를 때 이 절대적인 에너지 분해능, 즉 반치폭은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되어 결과적으로는
이런 값으로 유도가 된다. 유도가 됩니다. 즉 실제 문제에서 이 조건을 주면서 포화성 분포를 따르고 이 가우시안 분포 표준편차 따르고 이렇게 주어질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 계산 공식만은 알고 있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실제 이 계산에 필요한 것들은 에너지와 이 평균 이온화 에너지만 알고 있으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값이 주어지지 않고 정보 전달자의 양이라든가 수라든가 다른 값이 주어진다면은 뭐 이런 간단한 공식으로 유도해서 변환시키면 됩니다. 즉 실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 정보 전달자의 양, W 평균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입사된 방사선 에너지, 이 세 개를 가지고 그 자유자 이 공식 하나만 가지고 유도된 값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든 한 개만 식을 알고 있으면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모든 에너지가 검출기에 흡수된 경우에는 포화성 분포에 따르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정보 전달자의 양, 이 값이 포화성 분포에 따라야지만 이게 성립이 돼서 이 값이 유도가 되는데 이게 포화성 분포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 자체가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별도의 건으로 유도를 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포화성 분포에 얼마나 따르지 않는지 이 차이에 해당하는 팩터 값을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모든 에너지가 검출기에 흡수할 경우에도 포화성 분포에 따르도록 강제로 만들어서 동일한 계산식이 사용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위식의 일부만 흡수된 경우 분해능을 구하는 이 공식에서 이 공식을 고스란히 써먹을 수 있도록 이 파노 팩터만 집어넣음으로써 똑같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SRI에서는 이 과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지만 RI에서는 단순하게 이 공식과 파노 팩터를 사용하면 이 공식이 된다 라는 것만 알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을 정도만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모두 절대적인 에너지 분해능인데 이 다음에 나온 개념은 상대적인 에너지 분해능으로 절대적인 에너지 분해능을 단순하게 에너지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상대적인 에너지 분해능은 반치폭을 에너지로 나누기만 하면 되고, 아까 나왔던 공식 일부 흡수한 경우 나왔던 공식을 에너지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고, 전부 흡수했을 때 그 파노 팩터를 집어넣었던 이 공식을 에너지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책에 따라서는 이게 에너지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이 값을 설명한 책도 있지만 이 값으로 공부를 해버리면은 이 과정을 모르고 외우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공식을 외우고 이 공식과 이 공식을 외우고 이걸 그냥 에너지로 나눈다 라는 개념으로 암기를 하는 게 가장 혼동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에너지 분해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즉 에너지 분해능은 사실은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는 요소이고, 더 접근해 보면은 이 분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오차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오차들, 이 오차들은 어떻게 오차들을 합성할 것인가, 즉 두 개 이상의 그 효과에 의해서 오차가 커질 때 이 오차를 어떻게 합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오차의 합성은 덧셈이나 뻘셈은 각각 값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동일하게 각각 값에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여기가 제곱 표시되어 있으니까 사실 에너지 분해는 이 값에 루트를 씌우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은 실제 측정값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백그라운드에 대한 측정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실측값, 백그라운드 값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걸 뺄 때 어떻게 뺄 것인가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측값이 150 플러스 마이너스 3 ccm이고 백그라운드가 30 플러스 마이너스 3 2 ccm일 때 이 값을 실제 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걸 빼는 건 120 ccm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이 오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거 제곱 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오차의 합성, 더하기나 빼기 오차의 합성은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운다 라고 설명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오차의 합성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해진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분해능의 특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분해능, 이 분해능이라는 특성은 이 방사선의 에너지가 정보 전달자로 변환되어서 이 다음에 계측기로 측정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통계학적 요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이 기계라는 시스템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감수할 수도 없습니다. 정보 전달자, 흔히 양이온과 전자와 양이온은 생성되는 수는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가 클수록 이 W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온쌍을 만들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이온쌍의 수는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단 한 개의 방사선이 만들어내는 그 정보전달자의 수는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더 커지므로, 즉 1매브일 때 10개의 정보전달자를 만든다면은 10매브가 되면은 100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작은 요동이 나타납니다. 이래서 분해능은 좋아집니다. 에너지가 비례하면 분해능은 좋아진다. 그리고 똑같이 1매브가 들어오더라도 이 W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개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아집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는 게 W가 아니라 오메가인데 일단 W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해능이, 대략적인 분해능은 1매브 감마선의 경우 NAI가 이렇게 10%가 약간 안되는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검출기는 0.1% 정도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0배가량 반도체 검출기의 분해능이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도체 검출기가 만든 이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는 훨씬 더 뾰족하게 표현이 되고, NA가 측정한 값은 훨씬 더 이런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시되는 차이가 있다는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 계산식에 나왔던 부분이면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에너지 분포, 즉 반치폭은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자의 생성수는 푸아송 분포를 가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방사선이 모두 검출기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이 정보 전달자 생성수가 푸아송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탄호인자를 이용합니다.